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과학2 11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저작권 관련 사전 안내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의 모든 영상, 사진, 텍스트의 촬영, 캡처 및 공유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해당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 복제 및 배포와 같은 저작권 침해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사실 우리가 역량사는 아니지만 간호사로서 역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임상에서 실제로 역량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은 매 듀티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량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은 이제 비경구 역량, 이런 것들, 레빈 튜브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량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TPN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우리가 중점을 두고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량 소별 대사 과정, 그리고 이제 역량에 미친 요인들과 역량 요구, 그리고 아이오 섭취량, 배설량 사정하는 것들, 그리고 역량 요구와 관련된 간호진단, 계획, 수행, 평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장 역량에 대해서, 경장 역량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비위관 영양소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양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은 환자한테 그 회복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양을 제공을 하고, 또 물질의 대사 과정하고 영양 과정에 영향을 주는 그런 화학 물질이 영양소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러한 것들, 그리고 비타민이나 무기질, 물,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필수 영양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탄수화물을 좀 볼게요. 이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보통 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식물에는 전분의 형태로, 혹은 섬유소의 형태로, 동물에는 유당의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단당류, 단순당하고 다당류, 복합당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먼저 단당류, 단순당에는 포도당이나 과당이나 갈락토스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자당이라든지 메가당, 유당 이런 이당류 거를 단순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당류 복합당에는 전분, 섬유질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보통 여러분들이 다 이전에 배웠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우고 왔는데, 에너지원, 그래서 그람당 이제 4칼로리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조직, 보통 또 포도당을 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 뇌라든지 신경 조직의 대사성 연료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나 손톱, 이러한 딱딱한 구조물이나 관절이나 안구의 윤활액 이런 것들은 아미노산하고 아미노당으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우리가 먹는 총 열량의 50에서 70% 정도를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고, 적어도 이제 우리 뇌나 신경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하루에 200g 정도 당질을 섭취를 하거나, 혹은 전체 에너지의 50%는 당질에서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백질을 볼게요. 단백질.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 우리 성인 체중의 한 20% 정도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에서 이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우리가 합성할 수 없는 9개의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그리고 합성이 가능한 11개의 비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단백질의 기능을 보면은 보통 주 기능은 체단백을 합성하는 것이 이 기능입니다. 체단백을 합성을 하고,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조직을 합성을 하고 또 조직을 성장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뭐 뼈나 그다음에 힘줄이나 혈관이나 피부, 모발, 손톱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단백질 이 주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의 체액과 호르몬, 뭐 인슐린이나 티록신이나 에피네프린, 그리고 뭐 혈청 단백질, 알부민 같은 것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이나 아세틸콜린, 그다음에 뭐 우리 몸의 모든 효소나 유즙, 전맥, 담즙, 히스타민 이러한 것들을 합성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단백질 하면 교질 삼투압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 이 단백질은 몸 안에 이제 교질 삼투압을 유지를 하고 또 체액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1g당 4kcal의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우리가 총 섭취하는 에너지에서 총 칼로리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단백질로 섭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질소 평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단백질에만 포함되어 있는 질소가 이제 단백질에만 보통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 평형은 질소를 이제 섭취량, 배설량 이게 동등할 때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소 배설량보다 많을 때, 그럴 때에는 이 조직 합성률이 조직 파괴율을 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더 많이 합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 균형은 양의 상태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영아기나 아동기, 학령기, 뭐 임신, 수유기, 이때는 이제 조직을 많이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그러한 시기. 그래서 뭐 급성장기간, 뭐 수술이나 화상, 외상, 스트레스 후에 이제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회복 기간, 그리고 조직이 대체되는 기간에 주로 이제 이 양의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고 회복을 필요로 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섭취량이 배설량보다 적을 때, 그때는 조직이 이제 소모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체단백이 상실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소 균형이 음의 상태다. 그래서 뭐 보통 열량 섭취가 부족하다든지, 뭐 식품 단백하고 조직 단백을 열량원으로 사용했을 때 몸에 있는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음의 상태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질이에요. 지질, 지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질은 물에는 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물에 기름이 둥둥 뜨듯이 물에가 용해는 되지 않고, 알코올이나 뭐 에테르, 클로로포름, 뭐 이러한 유기용매에 녹는 유기화합물이다. 알코올에 왜 녹냐? 여러분들 뭐 고깃집에 가면은 소주 남은 걸로 막 상 닦고 이런다잖아요. 그죠? 분무기에 넣어서. 그래서 이 지질은 이런 유기용매에 녹는 유기화합물이다. 그래서 그 지질 중에서 혈장에 다량으로 존재하고, 또 우리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중성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 인기질, 유리지방산, 뭐 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혈장 지방은 우리 몸의 세포 기능 유지를 하고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섭취하는 에너지의 30% 이하로 제한해서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g당 9칼로리의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뭐 필수 지방산, 담즙산, 안드로겐, 에스트로겐 이러한 호르몬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신경보호막을 구성을 하는 체내의 구성 성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온 유지의 기능도 하고 있어요. 피하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좀 추위에 강하잖아요. 그러한 체온 유지의 기능도 하고 있는 게 지방입니다. 그 다음 비타민을 좀 볼게요. 비타민은 우리 몸의 뼈나 피부나 신경, 뇌, 혈액과 같이 다양한 인체의 구성물의 합성과 조절을 돕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체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에너지 대사에는 꼭 필수적인 게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타민들이 이제 단백질하고 합성을 해서 효소의 작용을 증진시키는 조효소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은 대부분은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합성이 되더라도 굉장히 극미량, 극소량만 합성이 되고, 그리고 이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ADK, 그죠?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C, 비타민 B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이것들은 다 뭐 중고등학교 때,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우리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나와 있죠.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ADK, 그래서 뭐 시력을 유지를 해주고, 비타민 A는 그래서 뭐 이게 결핍이 되면 야맹증, 그죠? 뭐 피부 이상, 성장 부전 이런 것들이 있고, 비타민 D는 뼈 성장, 그죠? 그래서 결핍증이면 골다공증, 구루병 이런 게 올 수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씩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E는 세포 손상을 막고, 그죠? 그리고 K는 단백 형성, 혈액 응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 비타 K를 좀 많이 쓰게 돼요. 비타 K 같은 경우는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C, 항산화제, 그죠? 그리고 비타민 B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는 게 임상에서 비타민 B12 같은 경우 적혈구를 성숙시켜주죠, 그죠? 그래서 부족하면은 뭐 악성빈혈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무기질을 보겠습니다. 이 무기질은 열량을 내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사 과정에는 꼭 필수적이다. 이 무기질은 보통 뭐 에너지를 생성한다든지 체액 균형이나 항상성 유지나 뼈 균형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질은 필요량에 따라서 다량 무기질, 미량 무기질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량 무기질은 칼슘, 인,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염소, 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미량 무기질은 이제 하루에 필요량이 100ml 이하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철분이라든지 아연, 구리, 요오드, 불소, 셀레늄, 망감, 크롬 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또 보시면 510페이지에 무기질의 기능과 결핍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것들, 인,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칼슘 이 다량 무기질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그래서 뭐 수분 전해질 때문에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인은 골격 구성하고 산염기 균형 담당을 하고, 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산염기 균형, 그리고 골격이나 치아 이런 구성 성분이 됩니다. 나트륨하고 칼륨, 칼슘은 필수적이에요. 나트륨은 이제 삼투압 조절을 해주고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칼륨 같은 경우도 산염기 균형하고 삼투압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는 뭐 혈액 응고, 뭐 근육 수축 이러한 것들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량 무기질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물을 보겠습니다. 이 물은 소화,
흡수 그리고 순환과 배설 시에 많은 용질을 용해하는 용매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몸에 저장은 되지 않아요. 그죠? 물은 다 땀이나 소변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배출이 되죠. 우리 체중의 한 6에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체가 사용하는 에너지 1칼로리당 이제 1.5cc 정도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이 물은 이제 체액 균형이나 영양소 이동이나 또 신경 자극이나 또 노폐물도 제거를 해주고 근육 수축, 화학 반응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소화기관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영양분을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 대장 안에서는 뭐 이제 소장까지 대부분의 영양소와 뭐 그런 것들이 다 흡수가 되고 대장에서는 유일하게 물만 흡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음식물이 배설물로 완전히 만들어질 때 약간 물의 형태로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면 대장에서 이제 물을 흡수를 해서 그거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대변으로 배출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에너지 균형을 보겠습니다. 에너지 균형. 먼저 에너지 섭취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칼로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소문자 칼로리, 대문자 칼로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칼로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1칼로리. 1칼로리는 1g의 물을 1cc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요구량 이라고 보시면 되고 1kcal는 1g의 물을 한 15도, 16도까지 올리는데 요구되는 열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탄수화물은 뭐 g당 4칼로리, 그리고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4칼로리지만 지방은 9칼로리, 또 알코올은 뭐 g당 7칼로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에너지 소비를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에서는 기초대사율, BMR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기초대사율, BMR은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이제 휴식 상태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제 우리 몸이 음식물을 대사하는 그 비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기초대사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휴식 시 이제 에너지 소비 REE 이것은 우리 이제 기본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에너지 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쉽게 편안하게 보시고 가면 돼요. 이 영양에서는 지금 앞부분은 조금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뒤에 뭐 경관 영양 이런 것들 여러분이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편안하게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상적 체중, 뭐 여기 또 이상적 체중을 계산하는 식이 나옵니다. 내 키가 160cm 이상이다. 그러면은 키에서 100을 빼고 0.9를 곱하라고 되어 있고 150에서 160 사이다. 그러면은 키에서 150의 2분의 1 더하기 50 이렇게 하라 그러고 뭐 150 미만은 또 이렇게도 계산을 하는 식이 있고 그리고 뭐 이상적 체중 백분율이 나옵니다. 뭐 현재 체중에서 이상적 체중 위에 이상적 체중 구해가지고 곱하기 100 그래서 70% 이하면 저체중 70에서 79%면 중정도 저체중 80에서 89 정도는 경한 저체중 90에서 110이면 정상 뭐 그 이상 과체중 비만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는 체질량 지수 BMI 이런 거 나오죠 그죠 뭐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워낙 이제 뭐 헬스장 뭐 그다음에 뭐 웨이트 트레이닝 뭐 바디 프로필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뭐 BMI 이런 것들 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비만을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것인데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뭐 비만 진단율 기준이 있습니다. BMI를 가지고 그래서 보통 BMI가 18.5에서 22.9 이때가 정상이죠, 그죠? 그 다음은 뭐
그 밑은 저체중, 그 다음은 과체중, 비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볼게요. 당연히 발달 단계도 있고요, 그죠? 성별이나 건강 상태, 알코올, 투약 치료, 영양 보조제 섭취,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발달 단계, 당연히 생애 주기별로 다르죠, 그죠? 영화에 따라서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사춘기 때 다르고, 성인 때 다르고, 노인 때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성별에 따라서 다릅니다. 당연히 남성이 조금 더 여성보다는 몸에 근육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죠?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예, 영양학적으로는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를 하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맨스 때문에 남성보다는 철분을 더 많이 요구를 한다, 그죠?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외상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따라서 영양이 조금 또 요구가 바뀌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발열, 몸이 심한 발열을 했을 때, 그러니까 몸에 열이 난다, 아프다, 그러면 더 높은 칼로리하고 수분을 요구합니다. 그죠? 당연하죠, 그죠? 땀도 흘리고 열도 나고, 그리고 수술이나 화상, 그리고 사고, 이런 외상 시에 특히나 이제 인체가 회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영양을 많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있죠. 당뇨나 신장질환, 고혈압, 심장질환, 위장질환, 암, 이러한 만성질환은 또 영양 섭취, 소화나 흡수, 대사, 이러한 것들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또 요즘에 또 알코올도 많이 섭취를 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성인이 되면서 알코올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됩니다. 이 알코올은 이제 소장 점막에서 정상적인 영양 흡수를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흡수 효율이 떨어지면서 영양 요구량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술 자체가 소장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흡수해야 될 영양들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분들이 먹는 안주나 다른 음식들,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섭취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 이제 알코올이 신경을 좀 마비를 시켜서 이제 배부름을 몰라서 더 많이 먹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알코올은 영양소 저장을 손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화작용을 증가시켜 가지고 배설을 촉진해서 신체 영양 대사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간 손상을 유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투약과 치료, 이것도 영양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어떤 영양소들 있죠, 그죠? 칼슘 같은 경우는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 흡수를 방해를 하는데, 예, 다른 것들의 흡수는 또 증가시킨다. 칼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영양소는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고, 또 어떠한 영양소는 흡수를 높이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특정 영양소를 좀 과잉 섭취했을 때, 과다 섭취했을 때 다른 영양소 부족을 또 초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연과 구리, 체내의 균형,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종교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죠, 그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안 먹고, 그죠? 또 마찬가지로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경제적 상황이 좋다 그러면은 좋은 음식을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음식들을 섭취를 하게 되죠. 또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음식으로, 그죠? 매운 걸로, 단 걸로 보상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신경성 식욕 항진, 식욕 부진, 이러한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신념, 식이 유행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옛날에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고, 요즘에는 고지방 다이어트, 고지방식이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식이 유행이 있습니다. 또 당연히 민족과 문화에 따라서도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또 생애 주기에 따라서 영양 변화가 좀 있어요. 그죠? 당연한 이야기죠. 뭐 영아기 때는 출생 후에 가장 빠른 성장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요구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애기들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죠? 그리고 많은 양의 수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영아기 때 섭취하는 음식물 중에서 가장 완벽한 것은 모유죠, 그죠? 모유가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